그게 당연한 것인 마냥, 아니 실제로 당연한 것이리라. 그 조용한 고백을 나는 소리 없이 경청한다. 우리는 불로야. 정말로 중상을 입어 살해당하는 게 아닌 이상 늙어 죽지 않아. 재생력 또한 무시무시해서 어지간한 걸로는 죽이는 것도 불가능해. 그렇기에 오랜 시간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야. 하지만 아주 좋은 일만도 아니야. 우리는 항상 끝까지 살아서 마지막까지 남거든. 친구와 동료, 배우자와 자식을 가져도 절대로 그들보다 먼저 죽을 수 없어. 그건 좀 슬프겠다. 그들이 자살을 하는 것도, 사고를 당하는 것도, 늙고 병들어 아무것도 못한 채 침대 위에서 죽어가는 것도 전부 지켜봐야 해. 혹은 그 이전에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 우린 늙지 않지만 주인은 늙어가니까. 이를 통해 우리가 괴물이란 걸 알게 될 테니까. 미로가 레지던트 생활을 하다 그만둔 건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뭐가 어찌됐든 그것도 영원하진 못했을 거야. 언제가 되었던지 간에 모든 걸 정리하고 돌아왔어야 했겠지. 그녀가 구미호라는 게 밝혀지지 않기 위해서. 밝혀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좀 안쓰럽긴 하다. 야, 밝혀지면 당연히 안 되지. 좋을 건 없지. 우린 죽지 않는 몸이니까. 우리 같은 이들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벌이는 그런 녀석들도 있어. 시약 개발도 편하고 실험이 가능하다는 건 돈이 되니까. 움찔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지금 뭐라고? 하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흘러가는 일의 하나인 것처럼 평범하게 얘기했다. 고운 목소리가 말을 잇는다. 우리 같은 이들한테 적대적인 사람들이랄까, 그런 세력 역시 존재해. 흔히 말하는 퇴마사라던가 뭐 그런 부류 말이야. 그들은 우리를 싫어하고 그런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사람과 인애의 관계란 건 굉장히 대립적이고 복잡하면서도 미묘한 거야. 그중 일부는 인간을 배척하고 증오하는 이도 있는 반면 우리처럼 사회에 조용히 녹아들어가는 걸 택한 이들도 있어. 그리고 녹아들어가는 걸 택한 자들은 그들만의 룰을 지키면서 살아가지. 인애의 존재가 인간과 관계됐을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제화가 되어 있는 거야. 복잡하지만 이게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야. 나오에겐 잘 실감이 되지 않겠지만. 새벽에 바람이 찼다. 밤하늘의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이렇게나 아름다운 밤인데도 세미와 미로, 시언 형에게는 그 나름의 슬픔이 있었던 걸까? 사람과 더불어 살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그런 모종의 벽이 역시 존재하는 걸까? 만화나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부정도 긍정도 쉽사리 하지 못한 채 그저 담담해 있는 사실만을 받아들인다. 한동안 생각을 정리하기만을 반복하다가 이내 조심스레 내 쪽에서 물었다. 미로는 구미호라고 했지? 여우는 100년 묵을 때마다 꼬리가 하나 더 생기게 돼. 올해로 900년째고 그래서 꼬리도 9개야. 아 진짜? 아 100년 묵을 때마다 꼬리가 하나 더 생겨? 원래 구미호라는 그게 이야기에서 전설이 맞나? 맞으니까 뭐 이야기를 이렇게 썼겠죠. 시언 형은? 시연은 영호. 나도 미로도 시연이도 사실 전부 다 영호야. 900년을 묵어 꼬리가 9개가 된 영호를 구미호라고 특별하게 지칭할 뿐이지. 영호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구미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면 되려나? 시연은 올해로 꼬리가 8개였을걸? 아 그렇다면 적어도 800살이라는 거네. 그렇지. 샘이 너는? 세미는 잠시 숨을 멈추고는 나를 바라보았다. 동그란 그 눈동자가 달빛을 받아 반짝인다. 나는 천년후. 와씨 900년을 지나 천년의 세월을 지냈을 때 9개의 꼬리가 하나로 합쳐진 여우신령이야.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세 개체밖에 존재하지 않는 영웅라고 하면 될까? 나머지 2명이 더 있다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럼 적어도 1000살이라는 거네. 근데 1000살 동안 살면 못 볼 거 이것저것 진짜 와 다 봤겠다. 그럼 무슨 기분일까 진짜. 갑자기 세미가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쏘아보기 시작했다. 아니 귀여워. 아니 왜 뭐 잘못 말한 거 아니잖아. 할머니는 아니라고 생각해. 요즘 트렌드에 빠삭하고 또 지금은 모델이고 게다가 아니! 야, 근데 이런 할머니가 어딨어. 맞았다. 아니 왜?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넌 어쩜 그렇게 여자 몸을 모르니? 그 나이가 돼서도 여자 남자 따져! 또 맞았다. 야 아무리 그래도 아니다. 아니 왜 때려? 내가 그리 잘못했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여자는 소녀고 숙녀거든? 네네. 어우 아파. 알았어 알았다고. 죽겠네 진짜. 뚝배기 깨져볼래? 아니요. 미쳤냐? 아까 그렇게 싸우는 걸 봤는데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살벌한 소리를 웃으면서 한다. 저기 네가 말하면 이제 농담으로 안 들리거든? 가을의 밤공기를 한껏 빨아들이며 둘이서 나란히 걷는다. 신선한 공기가 폐부에 가득 찬다. 시간이 지나면 이 기분 좋은 공기도 살을 에는 격렬한 추위로 바뀌리라.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걸었다. 누가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서로 보폭을 맞추며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나간다.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은 결코 잊지 못하겠지. 그리고 꼭 물어야만 하는 이야기도 있다. 세미야.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목소리는 퍽이나 낮게 울려 퍼졌다. 순식간에 공기가 무거워진다. 망설였지만 그래도 왠지 묻지 않아서는 안 될 것 같았다. 도깨비와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끝이 아까 도깨비가 되게 원망하면서 말했으니까. 그 말에 그녀는 걸음을 멈춰 서지 않았다. 이미 그 물음에 대하여 예상하고 있었던 건지 어딘가 덧없이 보이는 표정과 함께 무수한 별이 아로 새겨진 밤하늘을 바라본다. 어째선지 그 모습이 내게는 눈물을 감추려는 것처럼 보여서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다. 고개를 다시 내 쪽으로 향한 세미의 얼굴을 다시 바라본다. 맑은 아쿠아마린 색의 눈동자가 마치 깊고 투명한 호수 같다. 그 보석 같은 눈동자의 끝에는 어디에도 눈물이 맺혀있지 않았다. 그 모습이 참 강해 보여서 나는 뭐라 말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나는 대체 이 기분은 뭐라 정의해야 하는 걸까? 첫사랑은 중학교 때 같은 반 짝꿍이었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잘 풀리진 않았지만 그렇다 해도 좋아했다는 분명한 감정은 있었다. 같이 있으면 즐거웠고 나도 몰래 가슴이 뛰었었지. 하지만 세미를 향한 감정은 그런 감정들과 같으면서도 달랐기에 쓰면서도 감미롭기에 이로 말할 수 없이 복잡하다. 보석과도 같은 푸른 눈동자가 2번 깜빡였을 때 그 사람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어찌나 고운지 마치 플루트 같다. 내가 많은 도깨비들을 죽게 만들었어. 그 고운 목소리에 반해 그녀의 표정은 검은 먹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고통이 번진 그 얼굴을 보자 가슴 한켠이 시린 듯 아려왔다. 그들의 친구를, 연인을, 가족을 죽게 만들었지. 그들은 나에게 분노했고 나는 그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내야만 했어. 그게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이었지.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어. 그들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모든 것이 증오로 가득 찼었지. 그 증오가 겹겹이 쌓여 오늘에 이르러서는 두억신이라는 악귀신까지 만들어냈고 그만큼 그들의 원한은 깊었던 거야. 어쨌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하늘의 상제가 주관하는 재판에 섰는데 거기서 내 힘의 칠화를 제공하고
두 번 다시 억새밭에 들어가지 못하는 명을 받았어. 세미의 말에 두 눈동자를 깜빡인다. 억새밭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다고? 하지만 세미는 뭐 자주 오긴 하지. 사실 오면 안 돼. 올 때마다 힘을 빼앗기거든. 미로나 시원 형은 당연히 내게 화를 내고 있어. 힘을 빼앗긴다는 건 생명력을 바친다는 거니까. 억새밭에 가지 말라고 하지만 그것도 벌써 10년이 됐으니 두 사람 다 포기했나 봐. 정말이지. 그 둘한테는 미안하기만 하다니까. 괜찮은 거야? 괜찮을 거야. 일단 빼앗겨도 재생이 되니까. 재생이라니 그런... 이건 내 나름의 숙제야. 내 목숨으로 그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그들도 알고는 있어. 내가 속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생명력을 바치고 있다는 걸. 그래서 그들 중 일부가 두억신이를 말린 거겠지.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꼴보기 싫은 거야. 그들의 가족과 친구, 연인이 죽었으니까. 단호한 대답이었다. 작은 걱정이 가슴 안에서 피어올랐지만 그녀의 커다란 눈동자가 다시금 올곧게 앞만을 바라보았기에 더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래, 대충 이유는 알겠어. 하지만 단순히 속죄만이야? 억새밭은 내게 있어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 같은데. 세미는 그 말에 한동안 입을 다물었다. 어쩐지 그녀의 표정을 쓸쓸해 보였다. 한참이 지나서야 고개를 들고 싱긋 웃어 보인다. 그 웃음이 얼마나 애처로워 보이던지 자꾸만 그녀에 대한 걱정의 씨앗이 커져만 간다. 그곳에서 누굴 기다리고 있었지. 누구를? 이렇게 말해도 기억 안 나나 보구나. 어? 갑작스러운 사실에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린다. 밤바람에 흔들리는 비단 같은 머리카락 사이로 그녀의 시선이 내게 향한다. 서로 마주하는 눈동자. 왠지 모르게 긴장이 흘렀다. 혼란스러운 사고를 정리한다. 몇 번이고 이것저것을 생각해보다가 끝내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가리고 말았다. 망할. 그게 다른 누가 아니라 기다리던 게 나였어? 귀여워. 세미의 볼이 통통하게 부풀어 올랐다. 삐진 것 같다. 그럼 너지 누구겠니? 라고 툭 쏘아 붙이고는 흥하며 고개를 돌린다. 아니 하지만 난 아니, 하지만 기다리고 있던 건 야오란 이름의 전남친 아니야? 말을 마치자마자 어깨를 얻어맞았다. 엄청나게 아팠다. 결국 세미도 참지 못했는지 씩씩거리기 시작한다. 그게 너잖아, 이 멍청아. 어? 그것도 나라고? 야호? 그래, 너야. 너라고, 이 바보 똥개야. 어쩌면 그렇게 눈에 빠졌냐? 약속해놓고 10년 동안 나 몰라라 해놓고 이제 와서 기억이 안 나요? 너 진짜... 세미는 그렇게 말하면서 두 번 세 번 내 어깨를 치기 시작한다. 나는 무력하게 그녀의 주먹을 받아내면서 혼란스러운 마음만 커져갈 뿐이었다. 하지만 난 역시 기억이... 나도 그것 때문에 모르겠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기억이 날아간 것처럼 아예 싹 잊어버리는 게 어딨니? 대체 몇 병을 마시면 그리 되는 거야? 야, 그날 잠깐만 10년 전이면 9살인데 9살 때 술을 마셔. 안 마셨어. 그 전에 죽겠다. 뾰로통한 목소리로 씩씩대는 세미를 향해 소리친다. 세미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었다. 정말이야? 정말 네가 그날 외쳤던 야호야? 세미는 그렇게 묻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는 조금은 지쳐있는 듯했다. 야오라는 건
여우의 한자 말이야. 옛날에는 여우를 그렇게 지칭했었으니까. 아마 억새밭은 어렸을 적에 너에게 커다란 산과 같았겠지. 이곳에서 가끔씩 야호 하고 크게 외쳐대던 너를 보고 그런 별명을 지었었어. 야, 근데 지금 보니까 야 주인공이 그냥 개쓰레기네 이거 진짜. 진짜? 그게 그런 의미였었구나. 주인공 입장에서는 나 진짜 기억이 안 나. 이래도 넌 일단은 개쓰레기인 거야 일단. 뭐야? 그 처음 듣는다는 반응은? 네 얘기야. 전부 네가 겪었던 이야기란 말이야. 옥새밭에서 얼마나 우리가 놀았는데 매일같이 뛰놀고 사진 찍고 하루 왼종일 같이 보냈어. 그런데 세미의 감정이 격해진다. 나는 그런 세미를 바라보며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정말로 기억나지 않아? 세미의 물음에 고래를 저을 뿐이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런 적이 있었던가? 분명 어렸을 적 억새밭에 온 적은 있지만 세미를 만나 함께 뛰놀던 그런 기억은 없다. 내 답답하겠다. 모르겠어 진짜. 왜 나를 그날 우리와 만났던 일들을 전부 잊어버린 거야? 나오는 정말 내가 아는 나오가 아니야?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인 거야? 미안해. 지금으로선 나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든 기억해 볼 테니까.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눈으로 끝내 고개를 끄덕였다. 주변의 공기가 침체되어 가라앉은 것만 같다. 그녀의 얼굴에도 짙은 구름이 번지기 시작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빛이 바랜 자신의 과거를 더듬어 가기로 결심했다. 천천히 그 사람의 옆으로 다가가 살며시 손을 잡는다. 세미는 놀라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히 내 손을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는지는 모른다. 다만 지금은 세미의 손을 잡아줘야겠다는 강렬한 감각이 들었다. 아마도 그 마음은 잊혀진 추억을 기반으로 한 내 어린 시절의 잔재가 아니었을까? 나는 이제 그 부서진 잔재를 한 조각 한 조각씩 쓸어담아 맞춰보고자 한다. 흐트러진 퍼즐을 다 맞추면 이 사람과 있었던 일들도 기억해낼 수 있겠지. 달이 아름답고 별이 수놓아진 밤이었다. 우리는 별바다 아래를 나란히 걸으면서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낀다.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늦가 아래 바람과 두 사람 분의 숨소리가 전부였다. 긴 침묵이 이어졌지만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고 그 침묵마저도 달콤했다. 맞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온화하면서도 따뜻한 살결을 깊이 음미하고 향유하면서도 어찌선지 서로 얼굴을 바라보지는 못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스스로가 너무 서툴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마저도 감싸주는 세미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조금 더 그녀의 손을 꼭 쥐어준다. 자주 억새밭에 가야겠다. 긴 침묵 뒤에 나온 첫마디는 그러한 것이었다. 세미와 다시금 얼굴을 마주한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눈동자 속으로 빨려들 것만 같은 기이한 감각에 사로잡힌다. 그래야 너를 기억할 수 있을 테니까. 세미는 그 말에 입술을 비죽거렸다. 귀여워. 어떡해 이거. 금세 얼굴을 돌리고는 혀를 차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참나 어이가 없어서. 뭐래니? 뭐래니? 귀여워. 글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가질 않았는데 뭐 그것마저 지적하면 또 어깨를 맞을 게 분명하니 그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기로 했다. 다사다난한 하루였지만 뭐 어때? 아주 기분 좋은 밤이다. 이러고 꿈이었어요. 이러면 좀 웃기겠다. 아니겠죠? 창가 너머로 밝은 햇살이 내리쬐었다. 눈살을 찌푸리면서 조금씩 의식을 되찾아간다. 긴 호흡을 반복하며 눈앞을 직시한다. 아이보리색 벽지로 칠을 한 익숙한 천장이
천장이 망망 너머로 비춰질 뿐이었다. 천장을 바라보는 게 질릴 때가 되어서야 오른손으로 시선을 향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의미 없이 가로젓고는 소나기를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이 손끝에 다른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었다. 지금은 없지만 사실상 당신의 온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고 말한다면 아마 마지못해 하면서도 들어줄 것이다. 머릿속에 단편적인 영상들이 산란해 정말 꿈이야 이거? 기억의 조각들을 꿰맞추어 어젯밤 일을 다시금 회상한다. 돌이켜보면 하루치 되지도 않는 시간에 대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건지 아직도 잘 실감이 되지 않았다. 인간이 아닌 세 사람, 그들은 모두 여우신령인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그들 중에 한 사람과 서로 손을 마주잡고 밤이 내려앉은 거리를 함께 걸었다.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나조차도 믿지 못하겠는데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어제 바로 내 눈앞에서 일어나 내가 보고 느낀 것들, 믿어왔던 상식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감각. 이성적으로는 이해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아니 반대인가?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이성이 애써 그들을 내치고 있는 걸지도. 구미호의 영호 그리고 천년호인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여우신령이라. 천년을 묵은 여우라면 그 관록도 엄청나겠지. 머릿속에 복잡한 가운데 나는 볼을 긁적이면서 이부자리에서 몸을 이렇게 세웠다. 찌뿌둥한 어깨를 풀면서 잠시 이전에 들었던 옛날 이야기를 떠올린다. 이것은 서초열시 정안 구 공연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랜 옛날 동안 정해져 내려오는 구전이었다. 살기 좋은 땅이 있었다. 땅은 기름지고 비옥하며 물은 청명하고 공기는 산뜻했다. 높은 산자락에는 동식물들이 모여 살고 사람들은 산 아래에 터전을 이루었다. 비옥함과 청명함의 근원은 그곳에 자리잡은 한 무리 요정들. 그들은 산의 정취를 노래하고 풍취를 즐기며 자연을 벗삼아 서로의 몸을 억새숲의 요람에 맡긴다. 그렇게 요정의 몸짓에 땅은 더욱더 풍요롭게, 더욱더 풍족하게 그 모습을 바꾸어간다. 북은 갑자기 왜 이렇게 슬프냐? 그러나 기나긴 전쟁의 황폐함이 지나가고 자연의 터전에는 인간의 손이 뻗치기 시작했다. 기업들이 내걸은 산업화는 땅을 말라붙게 했다. 발전의 과정에서 물의 청아함은 그 빛을 잃었다. 공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탁해졌고 그 모든 것들이 요정들의 목을 점점 쥐어간다. 이윽고 견딜 수 없었던 요정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어딘가로 여행을 떠난다. 누군가는 동쪽과 서쪽으로, 누군가는 북쪽과 남쪽으로. 하염없이 정처 없는 여행은 계속되고, 그렇게 하늘로부터 사사받은 영광의 땅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중소도시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나는 어린 시절 엄마에게 전해 들었다. 구전되는 이야기의 요정은 사실 도깨비였다는 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전설은 진실이었다는 말이 든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억새밭이 존재하는 하늘공원은 단순한 쓰레기 매립지에 불과했으니까. 극히 최근에 들어와서야 마을 외곽에 좋은 토지를 쓰레기산으로 방치해두는 것은 관광객 유치에도 좋지 못하는 의견이 나왔고, 쓰레기 매립지는 환경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그대로다. 도깨비, 은은하게 빛나던 그 주홍색 불빛들. 외관상으로 보았을 때 이들을 요정이라고 착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나조차도 그들을 요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들은 땅과 물을 풍요롭게 만들고 억새밭 사이로 날아다니며 자유를 노래했을 것이다. 50년도 지나지 않은 산에 이러한 전설이 내려오다니, 어린 시절 나를 제외하고도 도깨비의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이 많은 걸까? 문득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도깨비들이 실존하는 녀석들이었다면 오랫동안 살아온 자신들의 터전을 인간의 쓰레기 매립지로 바꾸는 걸 그냥 보고 있었을 리만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에 의해 쓰레기 매립지가 되었고 지금은 자연 환경을 조성하는 공원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원망을 받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샘이다. 착잡한 신경이 마음을 헝클어뜨린다. 가슴속에 헤일이 일어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 사람은 자기 때문에 많은 도깨비들이 죽었고 재판까지 받게 되었다고 말을 했었는데, 하지만 세미가 도깨비들을 일부러 죽일 만한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피상적인 생각만을 반복하다 결국 이불을 박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내가 세미와 도깨비 사이의 관계를 궁금해해봐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때가 되면 그녀가 이야기해주겠지. 나는 그저 기다릴 뿐이다. 혹은 잃어버린 기억에 대해 되찾을 궁리를 하거나. 참 알 수가 없단 말이지. 왜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나에게는 전혀 없을까? 내가 어디서 머리를 세게 부딪혔나? 이것저것 떠올려 보려 했지만 아쉽게도 부딪힌 것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스스로도 너무 엉뚱한 생각을 해서 머쓱해진 채 느릿한 발걸음으로 거실을 향했다. 진짜 기억이 안 날 때가 제일 답답하긴 하죠. 그것도 중요한 거. 그날은 아무 생각 없이 잠시 시간이 비어 산책을 나온 날이었다. 정각 5시. 타오른 듯한 빨간 노을 아래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만나자는 약속을 한 게 아니었기에 이 우연이 묘하게 반가울 따름이다. 그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서 아는 척을 하자 손을 흔들어 반겨준다. 나우 안녕. 안녕. 세미도 안녕. 완전 어색해. 왜 우리 손까지 흔들어 가면서 인사한 거야? 보통 이렇게 안 하잖아. 나한테 물어봐도 난 네가 해서 따라한 건데. 나우는 따라쟁이야? 연장자에 대한 배려가 깊을 뿐이야. 그런 거였어? 혹시 숨지고 싶니? 웃는 얼굴로 살벌한 소리 하지 마. 완전 무섭거든. 숨지고 싶니? 시덥지 않은 농담을 이어나간다. 내심 곁눈으로 세미의 웃는 모습을 힐끔거린다. 언제 봐도 웃는 모습이 예쁜 사람이다. 숨지고 싶니? 정말 어쩔 수 없는 바둑이네. 누나가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따라오다니. 뭐래? 거 개 짖는 소리 안 나게 해라. 찰싹 갑자기 엉덩이를 찰지구나. 엉덩이를 맞았다. 아니 벙벙하다. 이게 무슨 일이지? 아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미쳤어? 그치만 누나한테 기어오르니까 참교육을 시켜야겠다 싶어서. 참을 수 없는 유교걸의 본능이야. 그러니까 왜 너 필요할 때만 누나 하냐고. 비겁한 거 아니야? 야 그렇다고 할머니 나 원래 비겁한 사람인데 몰랐구나? 그게 자랑이야? 그치만 비겁해도 넌 이런 나 좋아하잖아. 오 자신감. 근데 팩트라 할 말이 없고. 네. 느닷없는 한마디. 머리가 새하얘진다. 아니 진짜 좀 뭐라는 거야.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라고. 젠장 뭐라고 대답하지? 솔직하게 좋아한다고 말하면 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안 좋아한다고 말해도 지는 것 같고. 어쩌지? 어떻게 해야 잘 대답했다고 소문이 날까? 이걸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고민할 정도야? 난 그냥 너랑 그냥 좋다고 하면 안 돼? 아니 그냥 그냥 좀 지면 안 돼? 아니 뭘 이 하나같이 비주얼 노벨 게임들은 진짜 하나같이 주인공이 답답하다. 찰싹 또 갑자기 엉덩이를 맞았다. 이젠 이유도 모르겠다. 난 너를 모르겠어 주인공아. 아니 대체 왜? 근데 난 알 것 같아. 넌 좀 맞아야 돼. 왠진 모르지만 넌 맞아야 돼. 역시 요즘 애들은 탄력이 다르네. 너 진짜 신고할 거야. 성추행이야. 나 지금 상처받았어. 미안해. 아까 때렸을 때의 손맛이 너무 찰져서 나도 모르게 그만. 난 지금 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짓밟힌 기분이야. 오버하고 자빠져.
너무 상심하지 마. 찹쌀떡 같은 엉덩이였으니까. 찹쌀떡. 그걸 지금 칭찬이라고 하는 말이야? 이따 찹쌀떡 먹으러 갈래? 아, 그 얘기가 왜 나와? 이따 엉덩이 먹으러 갈래? 네?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단어만 바꾼다고 뭐가 해결되지 않거든? 예쁜 얼굴로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 진짜 여러 가지 의미로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천년이나 되는 시간을 살아오고 누군가에겐 왕으로 불리며 영맥을 다스리던 이였다고? 도저히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는데. 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 세미가 비시시 웃으면서 고개를 가까이 해온다. 오늘은 무슨 일이야? 공모전에 제출할 사진은 다 찍었잖아. 딱히 뭔가 있었던 건 아니야. 그냥 산책. 자주 여기 오면 너에 대한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 그건 반가운 소리인데. 웃음을 터뜨리며 사랑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마치 밝은 등불처럼 영롱했다. 자연스레 내 입가에도 미소가 드리웠다. 행복이 전파된다는 건 이런 기분일까? 가슴 한켠에서 따뜻한 파도가 파문을 일으킨 게 느껴진다. 지난번에 찍었던 사진 제출은 했어? 응, 전부 끝냈어. 이제는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 남았지. 어때? 잘 될 것 같아? 잘 되고 자시고가 어딨어. 그냥 내 실력대로 결과가 나올 뿐이지 뭐. 맞지. 덤덤한데? 조금 놀란 듯한 그 사람의 시선에 어깨만을 익숙해 보인다. 이런저런 감정이 복잡하게 휘몰아쳤다. 그 감정은 한탄일까? 아니, 어쩌면 지친 걸지도 모른다. 회한이 뒤섞인 그런 커다란 감정, 혹은 깨달음이라 해야 할까?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남들은 수능 끝나고 놀러 나갈 시간에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하고 이에 도전했다. 이 시간들은 온전히 내가 선택한 것이기에 어디에도 어리광을 부릴 수 없다. 모든 것은 내 선택이었고 지금 갖고 있는 부담감도 책임의 결과에 지나지 않다. 하지만 반복된 도전 끝에 이제는 이 감각이 진실된 것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 결과는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앞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불안감은 공감할 수 있어도 나눌 수는 없다. 되게 현실적이네.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백현예술제 사진 부문에 도전해왔으니까 올해로 5년 차야. 횟수로만 따지면 나름대로 긴 셈이지. 하지만 이제까지 몇 번이고 도전해왔지만 번번이 떨어졌어. 그래서 생각을 다시 해본 거야. 내가 사진을 정말로 잘 찍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주홍빛이 하늘을 감싸안고 있었다. 타는 듯한 노을이 끝가을 넘어 초결 속으로 사라져간다. 하고 싶은 말들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투정을 부리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뭐 이번 연도까지 열심히 더 해보겠지만 안 되면 역시 그만두려고. 고르고 또 고른 말이었지만 그건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짙게 배어있는 듯했다. 부끄러워져서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을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답답한 마음에 뒷머리만을 긁어댔다. 그렇구나. 그럼 그렇게 해. 그것은 참으로 묘한 한마디였다. 포기를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받아들였을 뿐이다. 한여름의 산들바람도 이것보다 달콤하진 않았겠지. 그 아무것도 아니야 한마디가 부드럽게 귓가를 간지린다. 나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뭐. 달콤한 목소리가 억새밭에 방영된다. 살랑이는 11월의 억새 사이로 우리가 있는 공간이 붉게 물들었다. 하지만 나오야, 너는 아직 어려. 젊다고도 볼 수 없을 나이야. 분명 웃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에 어떤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어찌선지 그녀의 말은 강한 마력이 되어 나를 끌어당겼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해. 대학을 가던 취직을 하던 간에 뭐든지 마음껏 누려봐. 봉사활동도 하고 여행도 가고. 네 사진이 아닌 너라는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예술이란 결국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거거든. 네가 찍은 사진은 너라는 사람을 대변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이제 충분하다고 느껴질 때 다시금 사진에 도전해봐. 그것만으로 많은 것이 바뀌어 있을 테니까. 옳지 옳지. 소박하게 그지없는 위로의 말이었지만 그것은 어쩐지 가슴속에 커다란 파문을 만들었다. 잔잔하게 물결치는 묘한 감각에 숨이 편안해짐을 느낀다. 잘난듯이 혀를 차고 기껏 위로를 들려준 그녀에게 입술을 비죽인다. 꼭 이럴 때만 누나 한다니까. 그럼 아무리 그래도 너보단 오래 살았는데 어른으로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넌 나중에 결혼하면 잔소리가 많아질 것 같아. 그럼 그럴지도 모르지. 회사에서 너처럼 행동하면 다 꼰대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럴지도 몰라. 뭐야 대체. 나 지금 너 디싸고 있거든? 내 천년 동안 살면 뭐시. 아는데? 근데 왜 그리 싱글벙글이야? 나오의 디스는 이런 말 들으니 부끄러워서 그런 거잖아. 뭐가 재밌는지 깔깔 웃는 셈이. 그런 그녀의 앞에서 귀까지 새빨갛게 물들인 채로 나는 맥없이 시선을 돌렸다. 아 정말 이 사람 앞에서 멋나 보이고 조금이라도 더 잘나 보이고 싶건만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는 나에게 세미는 또다시 봄날의 튤립처럼 싱그러운 미소를 짓고는 작은 목소리로 귓가에 속삭였다. 응원할게. 아까까지의 어른스러운 모습과는 달리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가 귓가를 감지럽혔고 어떻게든 새빨개진 얼굴을 감추기 위해 있는 대로 고개를 숙인 채 끄덕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전부였다. 구름이 높았던 가을의 마지막 날.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한 날이었다. 11월 24일 수요일 노벤버 웬스데이. 아 노벤버 웬스데이. 오 뭐야. 그 사람을 만난 지 며칠이 지났을까. 긴 시간을 알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야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공모전도 모두 마감일에 이전에 제출했기 때문에 남아도는 게 시간이었다. 세미 또한 모델 일은 잠시 쉬어두고 있는 타이밍이었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히 시간에 집중했다. 그날도 늦은 점심을 같이 먹고 산책 삼아 억새밭에 올라온 날이었다. 서로 질리지도 않으면서 용케 이곳을 찾는다며 놀려먹고는 그럼에도 또 좋다고 두 손을 마주잡고 억새 사이를 거닌다. 결국 이 사람도 나도 퍽이나 이 장소를 좋아하는 것이다. 물론 도끼비와의 일이 있었기에 일만의 불안감은 있었다. 내가 정말로 괜찮냐고 세미에게 지쳐 되물었을 때 다행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언형이 어느정도 손을 써주고 있는 듯했다. 어찌되었던 간에 세미는 전 세계에서 10개 채도 되지 않는 천연호이고 그런 일을 죽이려는 것은 하늘의 법에 의해 엄중히 다루고 있다나? 또한 자신의 힘의 칠화를 도깨비들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이상으로 이곳에 영맥의 힘을 공급해왔다고 한다. 그것이 세미 나름의 숙제이고 도깨비들도 이를 알고 있다고. 두억신이가 마지막으로 물러난 건 그런 세미를 용서하려는 이유와 그렇지 않은 이들의 대립이기도 했던 것이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속죄를 받아들이려는 이들도 있었으니까. 이날은 사진을 찍어달라는 세미의 부탁을 받고 나온 날이었다. 이제는 눈에 익은 그녀의 모습을 새삼스레 다시 찍을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웃는 모습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담아보고 싶었기에 군말 없이 카메라를 손에 들었다. 부금 좋아. 어때? 좀 잘 나왔어? 확인해볼래? 나름대로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잘 나왔다. 오, 이것도. 근데 얘는 좀 초점 나갔는데? 뭐? 어디? 아 진짜잖아. 그럼 얜 삭제. 왜 지워? 그래도 이쁘게 나온 사진인데. 왜냐니 초점이 나갔으니까 지우지. 이상하잖아.
좀 흔들리면 어때? 상업사진도 아니고 내가 좋은데. 너무 아쉽네. 에이, 또 찍으면 되지 뭐. 사진은 그때그때 다 다른 거거든? 같은 사진이란 건 있을 수 없다고. 다 알만한 애가 왜 그러니? 왜 또 잔소리야? 근데 이 게임은 진짜 다 좋은데 이 마이크의 노이즈 소리하고 좀 이 잡음이 너무 많다. 그게 조금 너무 아쉽다. 다 좋은데. 내 맴이야, 내 맴. 네 맴만 있어? 내 맴도 있다. 아휴 유치. 그럼 너도 맴 있고 나도 맴 있으니 둘이 합쳐 맴맴면 우린 사이좋은 맴이 한 쌍이네? 그 천년 오케이. 뭐라는 거야 대체? 엉뚱한 소리 좀 그만해. 난 원래 아무 말 대마왕이야. 헛소리 대마왕이시겠지. 둘이 잘 논다. 나 다단계하면 잘할 것 같지 않니? 그만. 거기서 더 들어가면 진짜 위험할 것 같으니까 그만. 진절머리를 내며 고개를 붕붕 젓는 내 모습에 그 사람은 웃음 빵 터뜨렸다. 아니 그치만 웃을 일이 아닌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농담으로 안 들리거든? 이쪽이 위기감을 아는지 모르는지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억새받친 기웃거리는 셈이. 억새받친 기웃거리는 셈이 이게 억새받칠 아냐? 빛집 아래는 억새풀이 파도처럼 흔들리고 뭉게구름이 단층을 만들었다. 피어난 구름꽃을 하염없이 바라보다 막연한 감각에 휩싸인다. 사실은 이 모든 게 꿈이 아닐까? 왜 그래? 부질없는 상념에 잠겨있을 때 왼팔에 작은 옹기가 닿았다. 옹기는 팔을 휘감고 나를 지그시 들여다본다. 고개를 가로젓고는 애써 웃어 보인다. 세미는 고개를 갸웃거렸고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뭔가 지금 이 순간순간이 잘 실감이 나질 않는다. 그 사람은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이내 입을 다물고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린다. 몇천 년을 살아온 이내의 존재가 이렇게까지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줘도 되는 걸까 싶기도 하고 복잡하면서도 야릇한 마음일 뿐이다. 머리카락을 쓰다듬던 손을 멈추고 재빨리 미러리스 카메라를 손에 들준다. 가볍게 한 손으로 그려잡은 채로 셔터를 누른다. 뷰파인더 너머로 움직이는 세미를 단 한순간에 북적해 그녀를 사진 속에 담았다. 나 포즈도 못 잡았는데. 그치만 말하면 놓칠 것 같았단 말이야. 뭘? 지금 표정 너무 예뻤거든. 말을 마치자 세미가 황급히 고개를 돌린다. 세미가 부끄러워하니 되게 신선하다. 뭘 새삼스럽게. 근데 너도 은근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온다. 좀 야근 거 아니니? 딱히 야같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어차피 너도 이런 나 좋아하잖아. 호호호. 호호. 좋은데?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배우는 게 빠르지? 옛날 애들처럼 순박한 맛이 없네. 내 매력이지. 재수 없으니 엉덩이 한 대만 때려도 돼? 좀 참아줘. 진짜 아프단 말이야. 그 말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음을 터뜨린다. 그러고 보니 너 예전에 코스프레도 했다고 하지 않았어? 빠빠빠빠빠. 헐 루시드만이야? 뭐야? 메이플. 아니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물었는데 되게 뭐랄까 예상외네. 난 루시드라는 캐릭을 알고 있지. 고개를 갸웃거리는 그 사람을 옆에 두고 뒷머리를 긁적였다. 잠깐만, 너 어울릴 것 같은데? 메이플하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뭐랄까 상승과는 다르달까? 그도 그럴 것이 상대는 늙지 않은 불로의 몸을 가지고 있고 천년을 살아온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현대 문화에서 서브컬처적인 요소를 즐긴다니 쉽게 상상이 안 간다. 그런 얘기를 세미에게 하자 세미는 조용히 입꼬리를 끌어올릴 뿐이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되기 마련이잖아. 가끔씩 만화나 영화를 보면 몇백 년 혹은 몇천 년을 산 인외의 존재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존재로 그려지곤 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지. 나처럼 무서울 정도로 적응해서 더욱 명확해져. 뭔가 되게 어렵구나. 사회화라는 거야. 나오는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번에는 좀 누나 같았어. 그건 좀 웃기네. 나는 원래 누나지만. 그치? 누나가 아니라 할머. 안돼 안돼 그건 금지어야. 죄송해요. 안 나댈 테니까 그렇게 정색하며 써보지 말아주세요. 확 막 확 혼난다. 네. 푸른 하늘 위로 그 사람의 웃음이 무르익어갈 때쯤 작은 벨소리가 두 사람을 가로지른다. 세미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내게 넌지시 말한다. 미안. 아는 사람이 일 때문에 전화를 했네.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 그렇게 말하며 종종 걸음으로 멀어져 간다. 작은 뒷모습을 눈으로 배웅하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참 맑은 하늘이다. 11월이지만 상당히 따뜻하다. 이대로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이 정도 날씨를 유지해주면 좋겠는데. 바람이 불었고 눈이 조금 따끔거렸다. 먼지가 들어간 것 같다. 작게 투덜거리면서 눈을 비비적거린다. 다행히 먼지는 떨어져 나간 듯했다. 다만 아직 시계가 조금 휘뿌연 느낌이 들었다. 역시 낄까? 가방에서 주섬주섬 작은 케이스를 꺼내들었다. 똑딱하는 소리와 함께 케이스를 여니 그곳에는 작은 감색 뿔테 안경이 들어가 있었다. 사실 눈이 좋은 편은 아니다. 자주 안경을 꼈다 뺐다 하길 반복하는데 바로 몇 주 전에 안경이 부러져 버려서 수리를 맡긴 참 미웠다. 기기 고장이 등의 이유로 고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소리를 들었었지. 그렇다고 안경을 짧은 시간 내에 쓸어 맞출 정도로 눈이 나쁜 것도 아니었기에 약간 초점이 맞지 않는 점은 감안하고 수리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최근에 태블릿 PC로 밤늦게까지 보정을 하다 보니 눈이 더욱 나빠진 것 같기도 한데. 오래 촬영하면 손목 나빠져. 오래 보정하면 눈 나빠져. 몸성할 날이 없네. 그러게 말이다. 혼자서 자주적으로 웃어 보인다. 제 몸 깎아가면서 촬영을 하는 그 꼴이 재밌다고 생각되는지 자꾸 실없는 웃음이 나왔다. 한동안은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연시 반복하면서 세미가 오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또다시 종종걸음으로 이리 오고 있는 사람이 보였다. 아, 그러고 보니 세미 준다고 커피 우유 사놓고 안 꺼냈다. 커피 우유. 미안. 나 좀 늦었지. 근데 뭐해? 별건 아니고 너 주려고 사실 커피 우유 사왔거든. 어디 보자. 어디 있더라? 한참을 부시럭거리면서 가방을 뒤적이고는 커피 우유를 꺼내든다. 자, 여기. 근데 조금 차가울 거야. 차가워. 누가 커피 우유를 따뜻하게 마셔? 원래 커피 우유라는 건 말이지. 그냥 날거로, 생으로, 차갑게 해서 마시는. 그것은 세미를 만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표정이었다. 왜 그래?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그 사람은 맑은 아쿠아마린 색의 눈동자를 내게 향하며 마치 있을 수 없는 것을 본 것처럼 굳어졌다. 왜 그래요? 새하얗게 질린 얼굴은 완전히 핏기가 가졌다. 나는 존재를 부정당한 관념이 되어 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산화되고 있었다. 조심스레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지만 목소리는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부스러져 사라진다. 두 번, 세 번을 불러도 닿지 않았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다. 작은 어깨에 손을 댄 채로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입에 담자 그제서야 그녀는 나를 알아보았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뭘 좀 착각한 것 같아. 그래, 그럴 리는 없겠지. 뭐지? 어색한 미소를 띄우는 그 사람의 모습에 위화감을 안는다. 하지만 그런 위화감을 알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문득 바람이 차게 느껴졌다. 순식간에 겨울이 도래한 것만 같다. 등을 타고 느껴지는 한기가 목을 조이는 것만 같다. 억지로 불안감을 목 너머로 집어삼키고는
애써 웃어 보였다. 그 모습에 그 사람도 똑같이 웃는다. 마치 서로를 속이듯이 무의미한 연극을 반복한다. 그럼 찍던 사진이나 마저 찍을까? 시간은 금이잖아. 날 어두워지면 추워지니까 마저 찍고 오늘은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그래. 그렇게 할까? 세미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미 빛이 바랜 억새밭의 한가운데 섰다. 재차 바람이 불었다. 여전히 바람은 묘한 향기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 사람의 머리카락이 흔들린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흔들렸다. 어째서일까? 뷰파인더 너머로 이쪽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가 너무나 외롭다고 느껴졌다. 작은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고 늦가을의 흙길에 그녀의 발자국이 남는다. 피사체의 시선은 카메라를 향하지 않은 채 어딘가 먼 곳으로 응시한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 마냥 더덥고 슬픈 것이었다. 애가 탄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린다. 불안감에 중독된 나는 무거워진 공기를 해독하기 위한 자기적인 웃음을 띄우며 매 순간 그 사람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한다. 피사체의 동작이 둔해지고 행동이 무거워진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부자연스럽게 통제하고 좀먹어 윤활제가 없는 마리오네트 마냥 삐걱거리게 만들었다. 세미가 다시 한번 이쪽을 바라본다. 그녀는 애써 어렵사리 웃어 보였다. 나는 곧 울 것 같은 그 웃음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그 사람의 미소를 지었으면 하는 마음에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여우님 참 예쁘네. 그건 분명 넉살 좋은 웃음을 띄운 채로 그녀에게 내밀었던 나의 마음이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 다음 사진에는 공허함이 사라진 채 밝은 웃음만이 남아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꺼낸 말이었다. 그러나 또 그 사람의 얼굴은 다시금 낯빛으로 변해갔고 그것은 곧 격정적인 분노에까지 이르렀다. 갑자기 분노는 왜요? 너 누구야? 네? 어? 날이 선 목소리에 당혹감을 안는다. 감정은 혼란스러웠고 우리의 관계가 비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 전체가 느낀다. 말해. 너 대체 누구야? 지금까지 전부 거짓말이었어? 아니 왜요? 잠깐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내가 누구냐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까지도 시치미를 뗄 생각이야?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도대체 뭐 때문에 계속 모른 척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니까. 난 그저 네가 예뻐 보여서 기분 좋았으면 하는 마음에. 날 그렇게 불렀던 건 천년을 살아오면서 그 아이 한 명밖에 없었어. 오로지 둘만 하는 애칭이었단 말이야. 그걸 대체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네? 아니 저 에? 네? 에? 아니 뭘요? 엥? 나 대사 읽으면서 나 눈치 못 챘는데 하나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 그건 샘이도 마찬가지였던 걸까? 그녀는 절망적인 시선으로 오로지 땅만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서로 시선을 섞지 않은 채 채워지지 않은 텅 빈 마음 그 자체로 엇갈린다. 뭐야?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젠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는 오랜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렇다고 모든 욕망을 놓아버린 현자가 된 것도 아니야. 내게도 감정이 있고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어. 나는 네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그런데 왜 그때 그 애가 불러주었던 애칭을 입에 담을 수가 있어? 나 뭐 애칭했어요? 커피 우유? 에? 그런 그 사람의 말에 나는 대체 어떻게 대답해야 했던 걸까? 목 안쪽이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기억을 잊어버렸다는 건 진짜야? 모르겠어. 지금 네 이런 행동들이 너무 갑작스러워. 난 그저 머릿속에 떠올랐던 말을 했을 뿐인데. 유나오. 그 사람의 처참한 표정은 목 안쪽으로 날카로운 쇠붙이를 찔러 넣는 것만 같았다. 내장 안쪽이 따끔거린다. 시선의 칼날이 자꾸만 살점을 도려낸다. 고통을 감내하고 견디어내며 그 시선을 마주한다. 그것만으로도
그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괴롭다. 이 공간, 시간, 당신이 있는 흙길과 빛이 바랜 억새, 살에 애는 찬바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과 햇살이 전부 꿈이라면, 그렇다면 얼마나 내 속이 편할까. 동생이 없다고 했었지. 이전에 물었던 내용이었다. 나는 그에 대해 분명히 없다고 대답했었다. 형은 있어? 그것은 날이 닳아 해져 무뎌진 칼날 같았다. 몇 번이고 목 안쪽을 찔러대지만 죽음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진 않았다. 때문에 몇 번이고 무딘 칼날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마음을 가로찢는다. 마음은 죽으려 해도 죽지 못한 채로 그녀의 언어에 의해 난자당한다. 왜 대답 안 해? 왜 대답 안 하냐고! 간단한 거잖아. 왜 말을 못 하는 건데? 나는 힘겹게 입을 연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도 자각할 수 있었다. 형 같은 거 없어. 나 혼자야. 내 곁엔 아무도 없어. 거짓말. 네가 왜 형이 없어? 너희들이 얼마나 친한데 그걸 어떻게 네가 부정할 수가 있어? 혼란스럽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내게 형이 있다고? 두통이 엄습한다. 그리 좋은 기분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미안하지만 네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담담하게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한테는 동생이 있었어. 그리고 그 애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한다. 이전부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가려진 진실을 그녀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낡은 장막을 걷어야 한다. 그 애는 아주 오래전에 죽었어. 뭐?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마냥 세미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그러나 그런 모습에 개의치 않고 담담히 사실을 말해 나간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최선이었다. 동생은 교통사고를 당했어. 음주운전이었던 트럭 운전사에게 치여서 결국 세상을 떠났지. 네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세미를 바라본다. 그녀는 낡은 기억의 폐허 속에 핀 달맞이 꽃 같았지만 낙후한 폐허는 차츰 으스러져 무너져 내린다. 기억이 고송이 파편을 떨어뜨렸고 흩어진 잔해가 가녀린 꽃을 처참히 짓밟고 뭉개버렸다. 내 형이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 네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이야. 한때 밝았던 미소를 가진 얼굴은 새까만 심해와도 같은 괴로움으로 물들어간다. 나는 무력하게 그녀의 절망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었고 내게 주어진 전부였다. 아, 설마 그러면 이 마음이 아프네. 뭔가 다른 사람, 이미 죽은 동생의 기억이구나. 그 사람은 그대로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대체 무엇이 옳은 일이었고 어떤 게 올바른 판단이었을까? 고작 19살에 불과한 나의 언어가 그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란스럽다. 대체 왜? 무엇이 잘못된 거지? 설마 하는데 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니겠지? 설마 선택지에서 뭔가 중간에 뭔가 삐끗났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에이, 설마. 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오열해야 하는 거지? 나는 그녀의 괴로움에 닿을 수 없는 채로 멍든 마음의 통증에 울분을 더해갔다. 하지만 결국 이내 해야 할 일을 자각하고 땅을 박찬다. 똑같이 무릎을 꿇은 채로 작은 몸을 살포시 앉는다. 참 이상하기도 하지. 키도 나랑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이 사람이 내 품 안에 한 번에 들어온다. 너무나도 가녀리게 그지없는 인간의 모습에 얽히고
설킨 천년의 세월이 담겨 있다니. 그리고 살아있는 천년의 역사는 내 품 안에 안긴 채로 하염없이 오열하기를 반복한다.